랄랄랄랄랄 하다 보면 지가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기억을 못하는 거야. 신천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군인의 옷이 아니야. 귀신이 인형을 안 갖고 노면 자꾸 엄마를 갖고 논대요. 반갑습니다. 유경험자 여러분들. 킹주연의 유경험자 김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혼자 나왔는데 왜 혼자 나왔냐면 요새 좀 피곤해요. 그래서 막 사람을 이제 유경험자 출연해달라고 이제 친구들을 뭐 이렇게 뭐 섭외를 하게 되면 끝나고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그럴 정도의 여유도 없고 힘들어서 피곤하고 바빠서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저번 주에 이어서 또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또 오히려 좋아요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여러 명 보는 것보다 혼자 나와서 하는 게 좋아요가 더 많이 달렸기도 하고 그냥 뭐 크게 뭐 항상 듣는 사람들이 들어주고 오히려 이게 또 그 시청 그 시간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한 3-4배가 높아서 차라리 일단 뭐 당분간은 혼자서 좀 이제 진행을 좀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또 오늘도 혼자 나왔습니다. 오늘 좀 이야기 해볼 거는 무슨 이야기 좀 해볼까 하다가 어쨌든 유경험자잖아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귀신을 믿으시나요? 귀신 뭐 혹은 유령, 악마 뭐 영어로는 고스트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종교가 이제 천주교다 보니까 귀신은 안 믿는데 악마는 믿어요. 뭐 지금도 사실은 귀신이 있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악마는 믿어요. 왜냐면 이 새끼 악마 같은 새끼 존나 많거든요. 세상에 씨발 진짜 저 새끼 악마다 하는 새끼들이 졸라 많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범죄자들도 있고 친구들 중에서도 뭐 좀 이렇게 쌍놈 새끼 저거 이런 새끼들 있잖아요. 그런 새끼들 악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할 거는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귀신을 진짜 본 적이 있고 악마도 본 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건데 일단 먼저 제가 악마가 있다고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천주교를 믿다 보니까 천주교는 뭐 교회도 좀 비슷한데 여름이나 겨울에 성경학교라고 그런 그 교회에서 단체로 놀러 가거나 놀러 가기보다는 어쨌든 그 좀 뭐 좀 더 신앙심을 깊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한단 말이야.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해요. 그래서 저희 성당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성당 내에서 하는 활동만 하고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성당에서 하루 잠을 자는 근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서 매년마다 주제가 좀 달랐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 됐을 때 이제 좀 그런 그 성경학교의 캐파라고 해야 되나 좀 사이즈가 커져서 인원들도 많다 보니까 성당 내에서 진행하지 않고 음성인가요? 꽃동네라는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그 문둥병 환자들이 치과라고 해야 되나요? 잠시만요. 제가 조금만 전문 용어를 찾기 위해서 검색 좀 해볼게요. 그 꽃동네라고 사회복지 공동체래요. 이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있는 건데 이게 1976년도에 오웅진 신부님이 이제 설립을 하면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뭐 나병 환자 이게 아니라 그 거리의 노숙인, 무위탁 노인, 뭐 장애인 등등을 돌보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 가게 되면 이제 신부님이 어쨌든 재단을 했기 때문에 미사도 드리고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갔을 때는 한 번 이제 이게 과거에 뭐 재정이라든지 돈 쪽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다고 결과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전이고 제가 갔을 때 거기 가면 구마기도를 해요. 구마기도라고 이제 그런 영화 보시면 영화 중에 그 검은 수녀들 여기서 나온 것 같고 검은 사제들에 보면 김윤석 배우랑 강동원 배우가 이제 구마기도라는 신부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구마 사제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악마를 쫓는 그런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갔을 때도 거기서 구마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제 그 신부님이 구마기도를 한다고 이제 막 그런 이제 기도문을 외우고 그 우리 신자들한테 다 앉혀놓고 그 방언이라고 해요. 우리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라라라라라 이거 시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는데 눈 감고 이제 기도하면서 라라라라라 하다 보면 저는 어릴 때 이게 너무 웃기죠. 고등학생인데 뭐 사춘기 뭐 이렇게 좀쯤이니까 사람들이 막 아줌마 아저씨들도 뭐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막 다 앉아서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럼 나 얼마나 웃기고 싶겠어. 그럼 나아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실제로 이제 좀 진지하게 하신 분들이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라는 게 막 사투리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뭐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세계 각국의 언어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거기 한 세네 번 갔는데 다 봤어요. 한 번은 이제 아줌마였어. 아줌마 갑자기 뒤로 넘어가더라고. 하다 뒤로 버 넘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이목이 다 집중이 됐어요. 뭐 주사 뭐야? 저 넘어갔다. 좋됐다. 씨발 우리 존나 웃기지. 씨발 넘어갔다. 연기 존나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신부님이 구마 사제 기도드린 사제가 내려와서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 말고 외계어를 한다. 그럼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라틴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은 로마어, 하여튼 그 시대의 언어를 좀 배우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경 이런 것들 이제 원어로 적혀 있는 거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막 대화를 하더니 막 머리 잡고 막 해요. 근데 저희는 막 저는 뭐야, 저는 무서운 거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아줌마가 기절을 했어. 기절을 하고 깨어났거든. 깨어나니까 지가 지금까지 했던 대화를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신부님이 물어보는 거야. 혹시 최근에 이사했냐? 그러니까 이사를 했대요. 그리고 최근에 집안의 어르신 중에서 여성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냐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여자의 몸에 그 어르신이 들어온 거야. 할머니가 뭐 할머니였나 뭐 할머니 이모의 할머니인가 막 하여튼 그분이 이 사람 몸에 들어와 있었던 거 이사 갈 때 따라와서 그래가지고 막 그 말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이 사람이 아구가 짝짝짝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씹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 다 들어왔고 그 아줌마도 그막 울면서 하는데 그 진짜 배우가 아닌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있나? 근데 설령 내가 듣기로는 그런 그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종교죠. 거기 어디죠? 신천지 이런 데도 야 내가 재밌는 썰 하나 풀 거 있는데 아씨 하여튼 나중에 신천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그 처음에 예를 들어서 나란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신천지 교인이야. 그러면 어쨌든 그 신천지의 목표는 뭐 사람을 모아야 되고 금액을 모아야 되는 게 목표래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천국 가고 그때 그게 다 모이면 세상이 멸망하고 그때 뭐 이만희가 와서 뭐 이렇게 구원해 준다 뭐 이런 거 같았던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파를 해야 되거든요. 뭐죠 이거 그 사람들 새로운 사람 데리고 와야 돼. 그러면 내가 교인이야. 그러면 우리들끼리 그 동네에 모임이 있잖아. 그럼 그 우리 구역에 내가 까치산 화곡 팔동에 살면 화곡 팔동 신천지 모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모여가지고 내 친구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이번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올라온 이유가 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뭐 서울에서 뭐 이제는 잠시 혼자 살아야 됩니다. 이런 식의 정보를 이 사람들한테 넘겨줘.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제 그 친구랑 먼저 만나가지고 야 뭐 하냐 다가 너 요새 관심사가 뭐냐 혹은 뭐 하면 이제 걔가 부모님에 대해서 힘들다. 근데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서 뭐 난 요즘에 뭐 기타를 배우고 있어 하면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기타 선생님이 있는데 신천지 아닌 사람 그럼 만나볼래? 그럼 기타를 같이 쳐요. 만나서 꽤 길어 한 잠복기라고 하죠. 우리가 그 병으로 치면 잠복기라서 티 안 내게 옆에 묻는 경우가 꽤 길더라고. 그래서 기타 막 가르쳐 주면서 이제 친해져다가 근데 나 이 기타 해서 봉사하는데 같이 가려면 그 교회로 데리고 가. 교회에서 나중에는 야 우리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래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게가 이제 신천지 교육원에 가면 거기는 이제 연기 배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기적 행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막 이런 것들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 천주교는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잖아요. 천주교 하면 대한민국 3대 종교 안에 드는 거고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설파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봐. 내가 천주교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의심 뭐좀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나는 믿어. 그리고 내가 두세 번을
한 두 번을 더 봤단 말이야 그런 경우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는 그 악마는 있구나. 악마라는 사람, 악마가 있을 수 있구나. 막 나를 실험에 들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 크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나쁜 마음은 악마가 될 수 있구나. 막 이런 것도 좀 느꼈고, 한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귀신에 죽은 사람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천주교는 귀신은 없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신 말고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렇게 한번 내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고, 또 내가 또 사면서 귀신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어. 언제 봤냐면 군대에서 제가 21년도에 5월달에 입대를 해서 그 306 보충대, 지금 없어졌죠. 306 보충대를 거쳐서 인천 17사단에서 거기서 수색대로 착출이 돼서 수색대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17사단 수색대가 좀 웃긴 게 그 훈련이 뭐 일반 보통 보병보다는 좀 빡셀 수밖에 없죠. 왜냐면 우리는 그 레펠, 헬기 레펠 이런 것도 하고 또 유격도 이제 남들보다 좀 길게 받고 유격 조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천리행군, 나 때는 안 했지만 천리행군부터 해서 내가 했던 거뭐 무박 100km 행군 뭐 이런 것들을, 행군도 막 수면량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일반 다른 보병 부대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수색대가 나름 좀 그 육군 쪽에서는 전투력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 훈련 강도가 좀 높단 말이야. 뛰는 것도 뭐 산악 행군도 하고 막 그런 게 하니까 구보도 하고 산악 구보도 하고 막 군장 구보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갔을 때 그 사단장이, 그 당시 사단장이, 그 당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단장이, 원래는 공간이라고 문무는 초소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사단장 집이 있어. 근데 거기는 보통은 헌병대가 지킨대요. 제가 듣기로는 보통 헌병대 근무자들 맞나요?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말해주고. 헌병대 근무자들 지키는데 우리 사단장이 수색대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 공간 근무를 수색대가 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색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오기 전에 이미. 그래서 우리는 공간 근무를 서는데 그 공간 근무를 어떻게 나가냐면 총 4개, 1중대, 2중대, 3중대, 본부중대 있는데 아마 본부중대는 그걸 안 썼던 것 같고, 중대별로 돌아가면서 기동타격대 주가 있고 공간주가 있고 그 탄약고 근무주가 따로 있어서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그 소대별로 가요. 소대별로. 한 예를 들어서 저번 주가 뭐 이 소대였다 하면 이번 주는 우리가 3소대가 가는데, 소대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니라 공간 근무자를 따로 뽑아요. 한 그 초번초부터 말번초까지 해서 한 14명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올라간다 보면 될 것 같아. 거의 다 올라가. 그렇게 되면 이제 영외로 나가. 영외. 영외인 것 같아요. 그 터널 다리 지나서 이렇게 넘어갔거든. 그럼 거기 가게 되면 그 사단장님 집이 있고 그 밑에 공간 초소가 있고, 그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분들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근무는 이제 보통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조장, 사수, 부사수 이렇게 세 명이 한 조가 돼서 근무를 많이 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둘둘둘둘둘 이게 1시간이 혹은 1시간 반 혹은 2시간씩 이렇게 교대로 서는 건데, 아마 저같이 짬밥이 안 되는, 그 당시 내가 들어간 지 이등병이었으니까 저같이 짬밥 안 되는 애들이 이제 중간에 서요. 왜냐하면 처음이 제일 편해. 왜냐하면 근무 끝나고 바로 안 자잖아 보통. 그러니까 일과 끝나고 바로 안 자니까 그때 근무하고 자면 되고, 혹은 이제 어차피 그 초번초 처음 선 애들보다 그 다음 단계 애들은 말번초 좋아요. 어차피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깨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중간에 깨는 게 제일 힘들어. 근데 이제 나는 이등병이니까 그 당연히 중간에 끼는 데 들어가겠지. 그래서 내가 그때 이등병이어서 완전 생짜 중간,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야 되고 근무 소감 한 3시간 또 못 자는, 3시간밖에 못 자는 뭐 그런 근무를 썼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부사수죠. 그래서 나는 이게 도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단장 집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도로가 오르막길 있어. 이렇게 오르막길 있으면 그 사수가 오른쪽,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사수가 왼쪽, 부사수 내 자리가 왼쪽, 오른쪽, 그리고 조장 이쪽에 있단 말이야. 이쪽 초소에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사수 짬밥 때문에 있잖아. 조금 그 풀어준단 말이야. 좀 편하게 하는데 이제 내 시간대 하는 걔도 그 사수로서의 짬밥이 안 되는 애였어. 그러니까 둘 다 FM으로 근무 쓸 수밖에 없지. 안에 그 조장이라는 사람은 보통은 부사관.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둘 다 이렇게 앞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우리 근무자 이렇게 내려가면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인데 이렇게 전등이 나와 있는 뭔지 알죠? 그냥 애초에 가로등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는 그게 하나가 딱 있어. 그래서 거기서 불빛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 형체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형체는 안 보이는데 누군가는 있다. 누군가는 올라온다 혹은 차차가 올라오네 이런 그 실루엣은 보여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처음 서본 건물도 아니고 그냥 거기만 보고 있다가 만약에 차가 온다 싶으면 이제 사수한테 뛰어가서 말하고 오면 이제 암구호랑 이제 그걸 하면 되는데 한 번 그날은 그 건물 이렇게 서고 있었어요. 총 들고 이렇게 서고 있는데 저기서 사람이 한 명이 이게 뚜벅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사람이 걸어옵니다 말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짬밥 안 된 애가 자고 있는 거야. 졸고 있어. 그래서 아 씨발 이걸 어떻게 깨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근데 뭐 이게 올라와서 내가 수화를 이렇게 수화라는 게 이제 그 PR을 식별하기 우리 적인지 아군인지 하기 그 식별하기 힘들 때 이제 구호를 암구호를 외쳐서 그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런 게 하는데 수화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때 깨겠지 싶어가지고 나는 안 불렀어. 불러도 대답 안 하니까 깨우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고 있는데 아 뭐 당직 사관인가 보다 검사하러 왔나 보다 해서 보는데 앞만 봐도 초록색 옷이 아니야. 우리 때 깨구리니까 앞만 봐도 초록색이 아니라 항토색 같은 느낌인 거야. 우리는 이제 수색 때는 그 보고를 하는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대 그 전투 그 북한 계급이나 군복 이런 것들 다 보고 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만 봐도 이게 우리나라 군인의 옷이 아니야. 뭐지 해가지고 뚫어져라 보다가 내가 원래는 한 이쯤 라인에서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손 들어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좀 걱정이 돼서 좀 더 멀리서 민간인일 수도 있으니까 뭔가 모르 막 오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민간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멀리서 내가 크게 정지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면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사자 하면 태백 누구냐 다음 후반처 근무자 혹은 뭐 당직 사관 뭐 이렇게 3보 앞으로 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건데 내가 정지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는데 이 새끼가 계속 걸어오는 거야. 씨발 존나 다급하 존대 뭐지 이 새끼 뭐지 존나 그냥 완전 일반인인가 그래가지고 정지 정지 움직이면 쏜다 손 들어 하는데 존나 뛰어오면서 알죠 뛰어올 때 일자 뛰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각개전투라고 해서 훈련소에 가면 총 쏠 때 이게 조준하기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직진이 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 지그지그지그 달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새끼 군인이란 말이야. 군이란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씨발 좋됐다 씨발 근데 누가 음주 쏜다 근데 점점 오면 올수록 북한 계급이 이게 보여. 좋됐다 이거 씨발 쏴야겠다. 좋됐다 온다. 근데 진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여기서 한 진짜 한 5m까지 딱 오니까 북한군이 맞는 거야. 씨발 가지고 사이즈 가지고 탕 쏠라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수가 야, 요거 졸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북한군 왔습니다. 딱 보니까 없어. 나 진짜 뻥 안 치고 내가 안 졸았거든. 근데 걔도 말해. 우리 사수도 네가 좋은 건 아니야. 눈 뜨고 있었대. 눈 뜨고 있는데 내가 쏠려고 했대. 진짜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귀신인 거야. 북한군 귀신인 거야. 내가 이 이야기를 고참한테 다 말해줬지. 그리고 고참에 또 위에 고참까지 보고가 들어갔어. 왜냐면 내가 어제 혼나야 되니까 귀신밭도 씨발 혼나는 게 말이 안 된다. 어쨌든 군대는 그런 곳이니까. 근데 고참이 나를 부르더라고. 뒤에 나 존나 맞겠구나. 왜냐면 우리 공관에서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거기가 이제 간부도 어쨌든 한 명 바뀌었고 간부도 우리 병사 편인 뭐 부사관 이런 사람이 장교 말고 그때 좀 때리는 게 좀 허용되는 때라서. 근데 이제 나를 부르더니 저기 여기 보이냐? 여기 그 나무가 하나 큰 게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는 그 공동 묘지였다는 거야. 난 몰라 믿을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공동 묘지였는데 여기 옛날에 그 북한이 좀 내려왔을 때 북한군이 좀 많이 묻혔다는 거야. 거기를 까내고 공간을 지어서 옛날 고참들도 이 북한군 귀신을 보는 경우가 있었대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나는 그 말이 너무 맞잖아. 내가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생각하면 좀 소름이 돋거든. 나 진짜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아 씨발 하필이면 귀신도 말이야 군인인데 적군으로 나타난 거잖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냥 뭐 아주 뭐 다이가 귀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처녀 귀신이라든지 그랬으면 내가 좀 덜 무섭겠지. 아 씨발 귀신이네. 아 이거 나 졸고 있구나. 이게 이 가인가? 이게 의심이라 같은데 군인의 복장으로 나타나니까는 존나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귀신 봤던 경험을 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귀신 본 경험이라든지 귀신을 믿는다면 또 댓글로 또 이런 경험이 있었다 하면 내가 또 이제 또 카메라 켜지고 댓글 보면서 또 하는 거 알죠? 좀 스타들 할 수 있는 댓글 읽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귀신 보신 분 있으면 좀 제보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내가 또 생각나는 게 나는 경험 없지만 있다 나도 있는데 나는 가위를 눌려봤거든요. 근데 내가 눌린 가위는 귀신이 보이는 가위는 아니었어요. 그냥 꿈이 재서 안 깨는 가위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내 스스로 주체 못하는 가위는 눌려봤는데 나 중학교 때 친구가 이제 집에 가면 인형이 많은 거야. 너희 집에 인형 왜 이렇게 많냐 하니까 엄마가 귀신을 봐서 엄마가 귀신 때문에 인형을 많이 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귀신 때문에 인형을 왜 많이 사냐 하니까 귀신이 인형을 안 갖고 노면 자꾸 엄마를 갖고 논대요. 좀 무섭네 갑자기 또. 진짜로. 그래서 집에 가면 인형이 진짜 많았어요. 그 인형들도 좀 무서워. 나는 좀 왜냐면 우리 때는 척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 인형이 눈 뜨고 해가지고 뭐 삼주기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알 건데.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러면 너도 가위 눌리냐니까 이게 엄마가 나중에 결국에 걔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애가 가위를 눌리는 거야. 집에 터가 이상한지 가위를 눌린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가위 눌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이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면 천장에서 머리카락이 툭 떨어진대. 근데 얘는 귀신인 거 아니잖아. 가위 눌린 거 아니잖아. 너무 많이 당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까지는 가만히 있는데 하면 얘가 말을 건대. 왜 안 놀아주냐고. 나 인형 놀기 싫다고. 그러면서 그 눈과 눈까지 마주치는데 막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귀게 하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막 몸을 간지른데 근데 몸은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간지럼을 잘 타서 나온 그 상황에서 뭐 웃겠는데 걔는 이제 간지럼도 안 타는 애인데 자꾸 긁으니까 같이 놀자고 하면 가라 계속 가라 대화를 한대요. 그러다 보면 동이 트고 얘가 간대. 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이제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는 게 귀신을 본다고 하면 네가 귀가 허해서 귀신이 보인다. 라는 말은 귀신은 실제로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나는 이제 어쨌든 실제로 귀신을 봤기 때문에 근데 한번 그 이후에는 나 본 적이 없어서 지금은 뭐 귀신을 안 믿는다만 그럼 이제 또 이제 우리 챗 GPT 활용 시간이 됐죠. 귀신이 있을까 한번 내가 물어볼게. 과학적으로 귀신은 일단은 과학적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까지는 귀신에 대한 존재를 입증한 과학적 증거는 없대요. 귀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왜 귀신을 본다고 할까 하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인간이 뇌래요, 뇌. 그러니까 뇌에서 오류를 일으켜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인간이 뇌인데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옷걸이를 봤는데 옷걸이가 사람처럼 보인다거나 소리가 바람 소리인데 발소리처럼 들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파레이돌리아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가 있네요. 파레이돌리아. 파레이돌리아가 먼저 봅시다. 파레이돌리아. 음. 파레이돌리아는 그런 좀 약간 모호한 자극이죠. 명확한 자극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정확하게 이건 핸드폰, 이건 마이크 이거 말고 좀 애매하게 보이는 게 특히 이제 사람의 얼굴 같은 모양, 뭐 예를 들어 구름을 봤을 때 사람 얼굴 보인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래.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익숙한 것들을 이겨내는 내 습관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얼굴 많이 보고 지내니까 저거 사람 모양 같다, 혹은 돌고래 모양 같다, 뭐 이런 것들이 요런 거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본다 해서 또 하나가 이제 수면 마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위 눌림,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런 것들이 보통은 귀신 체험담으로 7, 80%가 다 과위 눌림을 설명하는데 몸이 못 움직이고 근데 꿈은 꿈이고 나 환각과 압박감은 느껴지고 누군가 위에 앉아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느끼는 게 아니래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대.
가위 눌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한번 볼까요? 뭐 이제 얘네들 말하는 거는 가위 눌림은 렘 수면 중 근육 무긴장증과 각성이 어긋나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수면 마비 상태로 수면 부족이나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수면 자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다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들이 이렇게 약해서 그렇다, 니들이 피곤해서 그렇다, 니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이렇게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기억 왜곡이라는 게 또 있대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기 뭐 기억 속에서 재구성되는 게 있는데 그 뭐 좀 약간 무서웠던 상황을 이제 진짜로 무섭게 더 표현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물리학적으로 보면 귀신이 존재하려면 질량 없이 물체가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무시해야 되고 뭐 같은 말 어려운 이야기 하는데 그냥 어쨌든 귀신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챗 GPT는 귀신이 없대. 새끼 족밥이네. 새끼 너 귀신 무서워서 없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어릴 때 아 귀신 없어요 하는 것처럼 자극을 해볼게요. 챗 GPT한테. 그 느낌 알지? 어릴 때 화장실 가면서 귀신 없어. 하지만 나는 무서워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쪽이야. 씨발 지가 똑똑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 귀신이 없다고 말하네요. 그럼 내가 본 귀신이 뭔데? 에? 뭐 어쨌든 오늘은 좀 얄팍하게 귀신 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사실 지금 살아보면 귀신 무섭죠. 귀신 나타나면 무조건 놀래긴 하겠지만 이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항상 사람을 잘 사귀고 그리고 맺고 끓음 또 중요해. 일단 나의 철학은 헤어짐은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다운 헤어짐이 어딨냐라고 하지만 그건 뭐 연인들한테 하는 말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뭐 사고 쳐서 잘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왜냐면 그러면 나 같은 어딘가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마무리는 좀 웬만하면 깔끔하게 짓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대인관계 좀 잘하시고 혹시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귀신을 봤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소통도 좀 해보고 사실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모든 댓글에다가 댓글 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왜 안 다냐면 나중에 이 채널이 커져서 막 댓글이 1,000개, 10,000개 달렸을 때 이 새끼 초반에는 달더니 이 새끼 나중에 내가 안 다네? 초심 변했네? 이 새끼 사람 고마운지 모르네? 이런 소리가 나올까 봐 애초에 안 다는 새끼가 되자라고 그냥 병신 같은 생각이죠 사실. 잘 되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생각 안 들게끔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댓글이 달리면 제가 이제 댓글 읽으면서도 또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저번 거 이제 생동성 실험에 대한 댓글이 달린 게 내용을 보면 뭐 혼자 나와서도 오디오 비지 않고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3분 같은 30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쪽에서 이거 보고 재밌었다고 연락이 좀 받았어요. 신기하게 또. 예, 그리고 뭐 소파가 너무 아늑해 보이네요. 사실 이 소파 좋은 거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 소파에 대한 이야기들. 예. 그리고 1분 53초에 능력이 있으니까 개꿀인 거죠. 어떤 일이 쉬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장인이라고 하잖아요. 심지어 일반인은 돌잔치 진행,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에서 그 돌잔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돌잔치 뭐 개꿀인 거 아는데 뭐 사실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하니까 뭐 오히려 또 요걸 또 그래 대단하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개 웃기네라고 해서 제가 댓글 처음으로 댓글 달았네요. 처음은 아니다. 어쨌든 좋아요 누르고 말아. 이 친구는 제 아는 지인이라서 이 새끼 보니까 좋아요 안 누르고 쳐봤더라고요.
조회수가 나와 있는데 조회가 0이었어요. 2인가 1인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 좋아요 한 게 나란 말이야. 내가 누른 좋아요거든요. 얘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누르고 캡처해서 보내더라고. 네, 이런 식으로 어쨌든 댓글 또 달아주시면 또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예, 유경험자 킹주연의 유경험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또 재미난 경험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생유.